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불안정하니까 좀 꼭 좀 방송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신혜고요. 아까 오전에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영화 리뷰 소개해드린 데 이어서 약속드린 대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코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화가 끝나자마자 아, 지금 라이브 방송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왠지 무슨 버라이어티 쇼 한번 뭐 오프닝을 좀 해야 될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는 뭐 어딘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예, 여기는 인천공항이고요. 뭐 인천공항 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인천공항 CGV가 있죠. 예전에는 김포공항에도 CGV가 있었고 그렇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만 지키고 있고 참 금싸라기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밀어낸 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어, 지, 지금 오늘 방금 아까 낮에 다운사이징을 영화를 봤었고요. 오늘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애니메이션 코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4시 34분인데요. 코코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조조에 이렇게 해서 보는 게 맞는데, 어떤 다운사이징을 보는 게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다운사이징을 먼저 보고, 코코를 보러 왔습니다. 아, 역시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런지, 그 인천공항 CGV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작죠. 2개관짜리 작은 극장이라서 상당히 상당히 작은 상영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선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시간대 지금 2시 시간대에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여기 원래 저는 좀 자막판을 보려고 했는데 실수로 더빙판을 봐버렸는데 뭐 아시다시피 디즈니 작품들은 더빙판이나 자막판이나 퀄리티가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 점. 예전에는 이 스타 마케팅 때문에 좀 그런 영화들이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더빙판이 어떻게 보면 좀 솔직히 말해서 좀 개판인 경우가 많았는데 적어도 디즈니 작품들은 아시다시피 퀄리티가 좋다는 거는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확실히 퀄리티가 좋은 작품이에요. 디즈니 작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코코를 더빙판으로 전 제가 생각할 땐 원래 자막판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쁘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아, 코코는 아시다시피 멕시코의 10월에서 이제 11월 초에 열리는 이 죽은 자들의 날 기념 행사, 전통 행사죠. 이 명절 같은 날인데 이거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어, 디즈니 픽사가 정확히는 픽사죠. 픽사가 이런 소재 발굴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재간둥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토이스토리라든가 인사이드 아웃 결국 이 작품들은 묘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멕시코에 이제 죽은 자들의 날을 배경으로 한 행사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멕시코 전역의 공원이나 건물, 뭐 이런 가정의 재단을 차리고 죽은 이들을 기리는 명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멕시코식 설날, 멕시코식 추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역을 좀 자세히를 확인을 해보니까 뭐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멕시코인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이 1년에 한 번 가족과 벗을 만나러 세상에 내려온다고 믿고 있으며 10월 말일 제단을 마련한 후 11월 1일에는 죽은 아이들을 11월 2일에는 죽은 어른을 위해 기도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 코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묘사가 잘 돼 있죠. 근데 특히 이 부분에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묘사를 좀 인상적이게 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해골들, 그러니까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혼들이기 때문에 좀 끔찍하고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끔찍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 픽사는 이 해골들마저도 사랑스럽게 그렸다는 게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좀 읽어볼게요. 이게 뭐 네이버에 나온 얘기라서 뭐 아시면 더 좋을 만한 내용이니까 이 코코를 보신 분들 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죽은 자들은 에스파냐 정복 이전의 멕시코 원주민들이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죽음의 여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이 전통이 이후 에스파냐들과 함께 전해진 카톨릭의 모든 성인 날의 축길, 모든 영혼의 날과 합쳐져서 오늘날의 죽은 자들의 날로 자리 잡게 됐다. 죽은 자들의 날이 되면 멕시코인들은 설탕, 초콜릿 등으로 해골 조형물과 뼈 모양의 사탕 등을 만들고 여기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제단에 올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골 분장을 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의 묘지를 찾아가는데 죽은 어른들을 위해서는 데킬라와 담배를, 죽은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가져간다. 마리골드와 꽃과 촛불로 무덤을 환하게 장식하고 무덤 곁에 자리를 깔고서 조용히 밤을 보낸다.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이 행사의 주요적인 내용이고, 이 유래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뭐 죽은 날에 벌이는 행사는 아스텍인들이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죽음의 여신 믹테카시우 좀 어렵네요. 믹테카시우 아틀에게 바치던 제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런 전통은 약 30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에스파냐들이 정복자들이 죽음을 완전한 끝이라고 본 것과 달리 아스텍 주민들은 삶의 꿈에 지나지 않으며 죽음을 통해 진정을 깨어난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죽은 자들의 날을 맞아 믹테카시우아틀에게 제사를 올리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죽은 자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글쎄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의 느낌, 추수감사절과 할로윈데이를 합친 느낌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늘 지내는 추석이나 이런 설날 같은 명절을 아마 이제 얘기하면 말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자, 이 애니메이션 코코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등장합니다. 전설적인 가수 에르네스토의 기타의 묘지에 손을 댔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에 얼떨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의문의 사나이, 죽은 자죠. 헥터를 만나게 되고, 이 마누엘은 또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 얼떨결에 끌려간 바람에 누군가가 자신을 축복한다라고 해서 축복을 받지 못할 시에는 영영제 저승의 영혼이 돼서 그 세상에서 갇혀 지내게 되는 것이고,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와야 되는 미션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구엘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이제 상황인 것이죠. 자, 근데 이 미구엘의 가족들은 미구엘이 노래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그 뮤지션으로 자라나는 걸 반대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 전체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근데 이 미구엘은 이 가수
에르스토 델라 크루즈가 자신의 이제 고조 할아버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 더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헥터라는 이 또 다른 주인공, 이 또 다른 이 조력자가 등장한대요. 이 헥터와 미구엘은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큰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구엘의 이제 돌아가신 뭐 증조 할머니, 뭐 삼촌, 뭐 이런 그 영혼 그 조상들과 합심해서 이승으로 돌아오기 위한 제 대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요. 뮤지션,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고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증조 할아버지였나, 하여튼 고조 할아버지였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이 증조 할아버지였나, 고조 할아버지였나, 저도 좀 헷갈리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증조 할아버지였나? 증조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아마 뭐 저도 좀 헷갈리니까 헷갈리기는 한데, 뭐 그 증조냐 고조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자신의 조상을 만나고 그분의 그 힘, 그분의 저기를 힘을 받아서 이제 이 이승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이 목표인 이 소년의 얘기인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승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좀 이상적인 묘사들이 많습니다. 뭐 수원시처럼 등장하는 이제 가상의 동물들도 수없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인상적인 것은 미구엘이 자주 마주치는 이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도 알고 봤더니 엄청난 하여튼 그거였다라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별 더 얘기해봤자 거기서 거기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비밀들이나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반전이라는 게 사실 보면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보시고 나셔서 몇 분 뒤면 딱 눈치는 채시게 될 거예요. 근데 눈치를 채게 돼도 그 반전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픽사 지금 최근 픽사 작품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기억이라는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Remember Me라는 주제가가 나오죠. 우리나라 말로는 기억해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에르스토 델라 크루즈 이 가수, 이제 명가수, 영혼에서도 슈퍼스타로 살고 있는 이 에르스토 델라 크루즈도 이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고요. 헥터도 누군가에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해줘, Remember Me라는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나게 큽니다. 전작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 토이스토리 시리즈, 픽사의 작품들 그 시리즈를 볼 수 있는데요. 픽사의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 특히 이제 1편, 2편, 3편 계속 넘어갈수록 주제의식이 더더욱 선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편에서는 이제 집으로, 그러니까 1편, 2편, 3편 다 이 토이스토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3편에서는
그 앤디였나요? 이제 그 소년 이제 어린아이 꼬마 아이에서 이제 성인 대학생으로 돼서 더 이상 그 인형들을 갖고 놀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증명한 이제 그 앤디로 아마 앤디였을 거예요. 근데 어, 더 이상 그 자기네들이 버려진다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운명을 이 친구들이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뭐 2편에서도 뭐 그렇게 뭐 하여튼 아슬아슬하게 돌아오고 3편에서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뭐 3편에서는 그 자기들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사람을 주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거기서 추억, 그래서 3편에서는 이 추억과 기억의 기억,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운명을 따르는 그 장난감 친구들이 나오죠. 결국은 그것을 자기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 앤디 역시도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자신들의 추억과 그 기억들을 새로운 이웃집 꼬마 여자아이에게 넘겨주죠. 여기서 이제 기억에 대한 이런 핵심 키워드가 강조가 되고 있고요. 뭐 이 3편에 보면 라쏘라는 그 딸기 향 나는 그 곰인형 기억하실 겁니다. 라쏘도 자기가 이제 버려졌을 것이다라면서 그 주인을 원망을 하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주인들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볼 수는 또 있지만 뭐 깜빡 잊고 모르고 잊어먹고 이거 놓고 간 그 인형이나 이런 장난감들을 놓고 갔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버려졌다는 거, 자기 자신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서름, 그러니까 슬픔, 그것이 이제 악인이 아니죠. 어차피 인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악당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억에 관한 이제 픽사 작품을 떠오른다면 인사이드 아웃을 떠오르실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에는 결국은 이제 이 여자 꼬마 아이 뭐였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던 자,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는 좀 빨리 검색을 합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검색이 빨리빨리 되게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겠죠? 네. 라일리, 맞아요. 라일리의 뇌에 있는 5가지 감정들이 서로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라일리의 감정에 있는 감정 그 안에는 5가지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뭐 수호천사, 부적 같은 그런 존재들가 있는데 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 빙봉이라는 이 코끼리를 닮은 특이한 친구가 등장하죠. 그러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빙봉 역시도 자신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운명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픽사 작품에서는 항상 단골로 이제 등장하는 소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우려먹으면 사람들이 질릴만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이게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여튼 제 기억은 세 번째인데 아마 픽사 작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 기억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아마 픽사 작품에는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왜 픽사 작품들은 왜 자꾸 기억이나 추억에 집착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얘네들이 조금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제 추억이라든가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작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큰 도움이 또 된다는 것이죠.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는 거는 좀 슬픈 일입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 자기 증조나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뭐 삼촌 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잊는다는 거랑 다름이 없겠죠. 영화 속에서도 영화 속 헥터 역시 자신의 기억이 자신의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코코는 이제 그 증조 할머니였나요? 증조 할머니였나 고조 할머니였나 하여튼 그 할머니의 할머니 이제 자신의 이제 또 다른 이제 증조 할머니였나 고조 할머니였나 저도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이 할머니에게서 또 할머니 기억에서 이제 그 기억에서 이제 아빠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부분, 그리고 이 코코라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거거든요.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잊혀진 자신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결국은 자신 헥터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영혼의 세계조차도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없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토이스토리에서 그 인형들이 이제 주인이 자신들에 대한 기억을 잃는 것과 인사이드 아웃에서 빙봉이 소호신인 자신을 라일라가 잊어버린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코코에서도 잊는다는 거. 결국은 기억을 잊는다는 거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지금 픽사는 3번이나 이 부분을 제 기억입니다만 3번이나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억을 잊는다는 것을 아주 슬프다는 거. 결국은 추억을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이 코코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픽사의 작품에서도 이 기억과 추억에 대한 공유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작품에서도 끊임없이 아마 여러 번 재탕 삼탕 사골 우려내듯이 아마 계속 우려낼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애를 강조한다면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코라는 작품이 의미하는 이 메시지는 상당히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코라는 작품을 단순히 애들만의 애니메이션으로 치부하다기보다는 어른들도 같이 공감할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 모르는 애들이 죽음이라던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겠냐 이거죠. 애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차라리 조금 머리에 든 게 많고 철이라도 있는 어른들이 저는 이 작품을 더 많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코코는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라기보다는 더 어른들을 위한 작품이거든요. 픽사의 작품들이 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이스토리 시리즈도 그렇고 인사이드 아웃도 있고 그러니까 연령층을 애들한테 타겟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픽사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코코는 꼭 보셔야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더빙판을 보는 바람에 이 오리지널 이 버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이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멕시코 언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음악들도 멕시코 스타일의 음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더빙판으로 봤을 때 디즈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즈니는 더빙판도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빙판으로 보셔도 좋고 기왕이면 오리지널로 보시는 것이 더 좋죠.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지도가 있는 그런 배우들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뭐 미국의 목소리를 맡았던 이 꼬마 안소니 곤잘레스 이 친구를 포함해서 뭐 영화에 등장하는 이 배우들이 그렇게 익숙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물론 실제 멕시코 출신 배우들을 많이는 썼습니다. 이 헥터 역할을 목소리를 맡았던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같은 경우도 멕시코 출신이고요. 네루다의 영화 네루다로도 알려진 배우죠. 그런 배우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악역입니다. 에스테로 델라 크루즈 역할을 맡은 벤자민 브렛 같은 경우는 미국인이군요. 되도록이면 현지 쪽 계통의 사람들을 또 쓰는 게 이 디즈니 작품들의 또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도 꽤 잘 만들거든요. 할머니 역할 친할머니 바로 이제 윗할머니 이제 엄마 코코 역할을 맡은 아나 오펠리아 머기아 같은 경우도 멕시코 출신 배우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프로필로도 보면 멕시코 쪽 작품 영화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몇몇 배우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배우들이 멕시코 출신의 배우들을 실제 목소리 출연으로 더빙을 시켰다는 것을 보면 디즈니 픽사가 상당히 영특하다, 아주 철두철미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제가 같은 경우에 리먼버 미 주제가 같은 경우는 그 가수 윤종신 씨가 직접 주제가를 불렀는데요. 윤종신 씨야 워낙 싱어송라이터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존니라는 노래를 통해서 거의 역주행이나 무엇인가 원래 그러니까 윤종신 씨 같은 경우는 이 라디오스타 그 토크쇼에서 주워 먹는 개그만 하시는 분이라서 이 양반은 개그맨인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윤종신 씨는 정말 실력 있는 원래 가수였어요. 015B 객원 가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던 분이고 정말 실력 있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를 단순히 주워먹는 개그의 1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오산인 겁니다. 오래전 그날도 있고 팥빙수 몇몇 아주 히트곡들이 많은 또 가수고요. 그리고 미스틱89라는 또 엄청난 또 소속사의 그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뛰어난 또 가수들을 또 많이 가수들이나 배우들을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엔딩 크레딧에는 이 기억해줘를 윤종신 씨 버전을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전곡을 들어보시려면 이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권하고 있고요. 또 디즈니에서도 걔도 디즈니 픽사 쪽에서도 SNS를 통해서도 윤종신 씨의 기억해줘를 리멤버미를 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나시면 또 한번 윤종신 씨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코코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가족의 우애를 결합시키는 가족의 그 결속력을 다지는 것은 결국은 이 추억 그리고 기억 그런 부분이었음을 더 이제 강조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가족의 우애 가족애를 더 강조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그냥 애들의 전유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미취학 아동들보다는 조금 이해력이 빠른 고학력 친구들 그 세상을 많이 살아본 어른이들이 더 많이 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애들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려워요. 뭐 해골바가지들 좀 징그러워서 징그러워요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으니까요. 자, 코코랑 같이 이제 개봉한 코코가 러닝 타임이 짧죠. 105분이고요. 코코랑 같이 상영이 되는 게 이제 울라우프의 아마 모험인가요? 겨울왕국 단편인데 디즈니는 디즈니 픽사는 디즈니 작품들은 항상 이제 장편 영화 상영하기 전에 단편을 트는 게 하나의 이제는 이벤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거든요. 자, 겨울왕국 그 단편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울라프의 겨울왕국 어드벤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겨울왕국 단편이 꽤 좀 있어요. 레고 버전의 겨울왕국도 있었고 이미 겨울왕국의 열기로 해가지고 7분짜리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울라프의 겨울왕국 어드벤처는 좀 상영 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 21분이었나요? 21분. 길죠. 겨울왕국에 등장했던 등장인물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올라프 역할을 맡았던 조시 게드나 엘사 목소리의 인디라 엔젤, 그리고 안나 목소리의 크리스틴 벨, 그리고 크리스토프 목소리를 맡았던 조나단 크로프가 맡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국 버전의 더빙판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빙판 버전의 등장인물 성우들, 우리나라 성우들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한국 버전으로 이제 익숙한 분들이라면 안나 역할로 알려진 박지윤 성우나 그리고 엘사 역할을 맡았던 소연 씨, 그리고 크리스토퍼 역할을 맡았던 장민혁 씨, 그리고 그리고 이장원 씨였나요? 올라프 역할을 맡았던 성우죠. 등 겨울왕국 더빙판 원작 우리한테는 그게 더 우리한테는 그게 더 원작처럼 들리거든요. 등장했던 성우진들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몇몇 겨울왕국 시리즈 단편들 포함해서 시리즈를 개성한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특히 울라프의 비중이 크다는 게 이번 작품의 특징이죠. 줄거리는 별거 없고요. 이제 이 두 자매가 이제 살고 있는 왕국에 새로운
그 풍습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새로운 풍습이라는 게 필요한데 과연 그 풍습이 뭘까 고민을 했던 찰나 그 풍습이 없다면 풍습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올라프가 이 마을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 마을 그 집들만의 이 풍습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기념품들을 가져오죠. 기념품을 갖고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나고요. 늘 그렇듯이 뭐 술록 스펜이나 뭐 이런 친구들도 뭐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모험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좀 러닝 타임이 평소보다 좀 길죠. 20분이 넘기 때문에 보통 디즈니 단편들이 10분 내외로 끝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번 단편 경우는 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을성이 없는 분들 뭐 그리고 이제 겨울왕국을 아무리 좋아하셨던 분이라도 해도 이번 작품은 너무 좀 많이 쓸데없이 길다. 그리고 겨울왕국 열기 7분짜리 포함해서 그 겨울왕국에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그 레리코를 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리코의 버금가는 히트송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불만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올라프 겨울왕국 어드벤처도 이제 코코랑 같이 이제 끼워 팔기식으로 나오는 거지만 겨울왕국 시리즈를 어쨌든 겨울왕국은 장편 두 번째 시리즈는 어쨌든 지금 만들고 있다 제작 계획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다리기가 버거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이 단편으로 보는 겨울왕국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작에 비해 이펙트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은 편이죠. 자, 이상 코코와 겨울왕국 올라프의 겨울왕국 어드벤처 두 편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간단하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뭐 좀 길다면 길겠죠. 에 대한 리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세 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코코도 봤고요. 그리고 다운사이징도 보고 겨울왕국도 봤으니까 뭐 세 편. 세 편을 본 건데 정확히는 근데 두 군데 극장에서 봤으니까 뭐 두 편 본 걸로 쳐도 뭐 이상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 오늘 영화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따가 저희가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옮겨서 설명을 더 이제 유튜브로 옮겨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전에 다운사이징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진짜 후원 회원 제도라도 만들어서 좀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비굴한 짓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영화 블로거의 수요라는 게 예전 같지가 않고요. 결국 영화 블로거들은 유튜버로 활동을 해서 수익 창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대책을 세우는 중이고 기왕이면 저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도와주시게 된다면 저는 이제 허수로 진짜 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한테 저희가 이제 같이 볼만한 영화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영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저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는 모르겠고요. 그런지 소통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좀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코코와 겨울왕국 그 두 편에 대한 리뷰 영화는 현장에서 보고 이렇게 현장 라이브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두 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신혜였고요.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은 작품들이 있을 테고요. 그 전에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영화에 대한 리뷰, 현장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